안녕하세요. 말본TV입니다. 그동안 생활 속의 일본어 부수기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카테고리로 나누어 용어 하나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서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일상 속에서 짧게 들으실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몰아서 볼 수 없느냐는 분들도 계셔서 카테고리별로 10개씩을 모아서 올려보겠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1번째 시간으로 사계부리, 요비선, 도비, 오도시, 가쇼, 쓰미, 맨기, 가시메, 미즈모리, 도바리, 이렇게 101번부터 11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1번째 시간으로 사계부리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계후리 또는 사계부리로 읽히나 우리 현장에서는 대부분 사계부리라고 말하죠. 일본 백과에서 사계후리로 검색하면 연직을 조사하는 도구로서 실의 한쪽 끝에 역원추형으로 0.2 내지 1kg의 추를 매단 것, 어느 점을 동일 연직선상으로 움직일 때나 벽이나 기둥 등의 연직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도 쓰임, 이렇게 설명하며 야후자판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한자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의 후는 아래란 뜻의 명사 시다, 내리다 라는 뜻의 동사 사계로이며 음은 가게로 읽히며 많은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아래하이며 상하에 쓰입니다. 진의 후는 떨다, 떨치다 라는 뜻의 동사 후루, 음은 싱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떨칠 진이며 진자에 쓰입니다. 진자는 줄 끝에 추를 매단 것을 말하죠. 사계부리는 중력을 이용해 수직을 얻는 원초적 도구이며 수평을 얻는 도구로는 물수평이 있죠. 미즈모리는 물수평, 수준기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피타고라스까지 소환해 봅니다. 현장에서 나무로 만든 큰 삼각자 오가네란 것이 있었죠. 저도 기사 시절에 이 오가네를 만들어 써보았습니다만 3m, 4m, 5m는 너무 커서 만들고 사용하기가 어렵고 주로 석자, 넉자, 5자로 만들어 썼는데 오가네로 규준틀 한 바퀴를 돌아 꼭지점이 일치하면 거의 오차가 없었습니다. 사계부리는 다림추로, 미즈모리는 물수평으로, 오가네는 큰 삼각자로, 야리가다는 규준틀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레벨기, 트랜sit 등의 측량기구들로 대체되고 레이저 장비까지 등장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1번째 시간으로 사계부리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2번째 시간으로 요비선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기사였을 때는 요비센이라 말했었죠. 일본어 요비는 그대로 두고 선만 우리 한자음으로 바꾸어 부르는군요. 일본 백과에서 요비센으로 검색하면 본선이 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을 통선시키기 위해 미리 넣어둔 예비선을 말함. 이 요비선을 사용함으로써 본선을 끌어당기기 쉽게 할 수가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전기공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구이죠. 야후자판에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며 통선 와이어, 배선 와이어라고도 말하나 봅니다. 낚싯대형, 콤팩트형, 충전 전동식 등 다양한 종류도 있군요.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호는 훈이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 요부이며 음은 코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불을 호이며
호출에 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요비의 연관어를 보면 초인종이라는 뜻의 요비링이 있으며 네이버에서 아직도 요비링으로 이미지가 검색되는군요. 요비링에도 종류가 다양하군요. 호텔 등의 데스크에 얹어놓은 탁상용, 주택 등에 쓰는 현관용, 무선으로 호출하는 음식점용 등이 있으며 호출이라는 의미로 요비다시 벨이라고도 하며 요비다시란 말은 스모 경기에 앞서 부채를 들고 선수들을 등장시키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물 펌프질을 할 때 바가지로 미리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하죠. 일본에서는 요비미즈라고 말합니다. 불러내는 물이란 뜻이죠. 언어의 표현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요비선은 인출선, 안내선, 호출선, 마중선 등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2번째 시간으로 요비선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3번째 시간으로 도비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구 자판에서 도비를 이미지로 검색해 보면 이렇게 솔개 이미지들이 뜹니다. 일본 백과에서 도비를 검색해 보면 첫 번째 매과의 새라고 하며 솔개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도비쇼쿠의 줄임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비쇼쿠는 우리의 비계공을 말하죠. 일본어 어원 유래사전에서 도비쇼쿠의 어원을 검색해 보면 도비쇼쿠의 호칭은 솔개가 우아하게 날듯이 높은 곳을 돌아다니며 움직이는 모습에서 나온 것은 아님. 도비쇼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비구찌라는 도구의 이름에서 유래함. 도비구찌란 솔개의 부리와 비슷한 철제의 날카로운 갈고리를 끝에 붙인 긴 봉으로 나무를 끌어다 놓거나 소화 작업에 쓰이는 도구임. 이렇게 설명하며 도비구찌를 이미지로 검색해보니 옛날에는 도비쇼크들이 이런 도구를 썼나 봅니다. 저도 도비란 말이 비계공이 새처럼 날듯이 작업한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줄 알았었는데 그 뜻이 아니었군요. 그런데 네이버 사전에서 연을 검색하면 솔개, 수릿과의 새라고 풀이하며 연날리기의 연도 같은 한자를 쓰는군요. 비계공사의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도비는 비계공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으며 아시바는 비계로, 홍아시바는 쌍줄비계로, 반생은 비계를 내는 긴결철물인데 소둔철선, 구운철선 등으로 바꾸자고 합니다만 어감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지 쉽게 바꾸어지지 않는군요. 차라리 철선의 굵기에 따라 8번선, 10번선 이렇게 바꾸어 부르는 것은 어떨지요. 반생이는 와전된 말이라 더욱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신호는 신호닭개라는 볕과의 조리대 나무 이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하며 철선 갈고리, 철선 조이개, 철선 핸들 등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신호대, 신우, 신우대, 신호, 신호대, 신우, 신우대 등의 와전된 말까지 난무하면서 좀처럼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비는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기계 분야에서도 중량물 운반 및 설치에 쓰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3번째 시간으로 도비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4번째 시간으로 오도시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구 자판에서 오도시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뜨긴 합니다만 창호철물에서 오도시란 마루 오도시를 줄여서 하는 말이죠. 일본 백과에서 오도시를 검색하면 첫 번째 떨어뜨리는 것, 두 번째 넣어야 할 것을 빠뜨림 이렇게 설명하며 예문으로 명부에 누락된 것이 있음을 듭니다.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덫이나 함정을 오도시라고도 하는군요.
문의 울거미에 만들어 붙여 닫았을 때 문지방을 구멍에 끼워 넣는 장치, 이것이 우리가 찾는 오도시에 대한 설명이겠죠. 이 밖에도 오도시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창호를 일본에서는 다데구라 말하고 철물은 가나모노라 말하죠. 다데구 가나모노로 검색하면 많은 창호 철물들이 검색되며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더 많고 세련된 이미지들이 뜹니다. 제가 기사 시절에 썼던 일본 현장 용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오도시, 마루오도시, 오르내리 꼬지새를 말하고요. 핫꼬조, 함자물쇠, 사시꼬미, 도리꼬지쇠, 도구르마, 호차, 도아다리, 도어스토퍼, 조방, 정첩, 호리꼬미, 오목손잡이 등이었습니다만 이제 사라지거나 영어로 많이 바뀌었죠. 오도시 연관어 몇 가지 올려봅니다. 오도시번호, 유실물을 말하고요. 오도시아나, 함정을 말하고요. 기리오도시, 자투리 고기를 말하고요. 한카치 오도시는 수건 돌리기를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4번째 시간으로 오도시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5번째 시간으로 가시오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가시오로 검색하면 불교도가 얼굴이나 가슴 앞으로 양쪽 손바닥과 손가락을 모아 부처나 보살님께 절하는 것, 인도 고대의 예법으로 불교에 의해 일본에 전해짐, 이렇게 합장이라 설명합니다. 지붕틀로서 두 부재를 산 모양으로 짜맞춘 것, 이렇게 설명하며 가시오 지붕틀을 가시오 측굴이라고도 말하며 이 뜻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서로 연상케 합니다. 일본 기후현 게로시에 가시오무라라는 관광 명소가 있는데 시라가와코 등지로부터 이축된 가시오 측굴이 10개 동으로 마을을 재현한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일본의 민속문화재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 지붕의 물매가 급하고 억새로 지붕을 잇는다고 합니다. 고야구미는 지붕틀을 말하며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골조 구조는 짜는 방법에 따라 일본식, 양식 지붕틀로 재료에 따라 목재, 철골조로 나뉨,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본의 양식 지붕틀은 우리의 왕대공 지붕틀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왕대공 지붕틀에서 시어자보를 가시오라 말하죠. 그 밖의 부재 명칭을 비교해 봅니다. 식기계다, 깔돌이, 록구바리, 평보, 싱즈가, 왕대공, 쓰리즈가, 달대공, 호즈에, 빗대공, 녹기계다, 처마돌이, 모야, 중돌이, 다루기, 석가래, 문화기, 마루대, 이 밖에도 많은 부재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사였던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목조 지붕틀은 제재소에 목재를 규격별로 주문해 와서 현장에서 목수들이 트러스 원척도를 그려놓고 직접 조립했으므로 목수들과 대화를 하려면 이 복잡한 부재 명칭을 전부 외워야 했습니다. 목조 지붕틀이 거의 사라진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아련한 추억이기도 합니다. 한자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합의 후는 합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우이며 음은 고, 갓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합할 합이며 합계에 쓰입니다. 장의 후는 손바닥이라는 뜻의 명사 대노휘락, 음은 쇼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손바닥 장이며 장갑에 쓰입니다. 이제 가시오는 왕대공 지붕틀, 시어자보, 트러스 등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5번째 시간으로 가시오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6번째 시간으로 씀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백과에서 씀이를 검색하면 동사 씀의 연용형 또는 연용형이 명사화한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사 씀을 검색하면 첫 번째, 물건 위에 또 물건을 얹다, 차례로 겹치다, 예문으로 산더미같이 쌓여진 상품, 블록을 쌓다를 듭니다. 두 번째, 옮기기 위해 차나 배에 짐을 싣다, 예문으로 트럭에 햅쌀을 싣다, 원유를 실은 탱커를 듭니다. 세 번째, 일을 반복해서 행하다, 겹쳐 하다, 예문으로 경험을 쌓다를 듭니다. 이 밖에도 많은 뜻이 있는 동사 씀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씀이란 말은 조적공을 말하죠. 한자를 한번 풀어봅니다. 적은 훈이 쌓다라는 뜻의 타동사 씀우와 쌓이다라는 뜻의 자동사 스모르이며 음은 새끼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쌓을 적이며 적산에 쓰입니다. 야구자판에서 씀이를 검색하면 펠릿 위에 쌓아놓은 종이상자 이미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네이버에서 씀이로 검색하면 흑손 이미지들이 많이 뜹니다. 씀이 그대로 다시 검색하면 더 많은 흑손 이미지들이 뜹니다. 씀이 고대는 벽돌 흑손, 블록 흑손을 말하죠. 현장에서 씀이 쌓기 공정을 재료로 구분하면 랭가즈미, 벽돌 쌓기, 블록즈미, 블록 쌓기, 이시즈미, 돌 쌓기, 겐치시즈미, 견치석 쌓기. 견치는 일본어 겐치와 음이 비슷하고 그 모양이 개 이빨 같다 해서 갖다 붙인 한자인 듯 합니다. 그런데 야구자판에서 견치로 검색하면 송곳니 이미지들이 뜨고 견치석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개의 치석 이미지들이 뜨는데 언어의 표현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석축 쌓기에서 견치석은 이제 거의 사라지고 견치블록으로 대체되어 번면 등에 쓰입니다. 네이버에서도 견치블록으로 이미지들이 검색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벽돌의 크기가 210 곱하기 100 곱하기 60이며 우리도 옛날에는 이 크기였습니다만 지금은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로 작아졌죠. 씀이를 쌓는 방법으로 정리해 봅니다. 먼저 벽돌에서 고구찌는 마구리를 말하며 나가떼는 키리면을 말합니다. 고구찌즈미는 마구리 쌓기를 말하고요. 나가떼즈미는 키리 쌓기를 말하고요. 코바다떼는 세워 쌓기를 말합니다. 석축이나 견치블록, 돌 쌓기 등에서 몰탈, 콘크리트 등의 접합재를 사용하지 않고 쌓는 것을 가라즈미, 메사키라 말하고요. 반대로 접합재를 사용해 쌓는 것을 내리즈미, 찰쌓기라 말하죠. 네이버에서 아직도 이미지로 검색되는 씀이, 스미고대, 냉가고대, 냉가고대 등의 말들은 이제 사라져야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6번째 시간으로 씀이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7번째 시간으로 맨기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맨기를 검색하면 맨기가 아니고 연탁되어 맨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귀에 익은 대로 맨기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모서리를 45도로 면을 잡거나 튀어나온 부분을 둥글게 하기 위해 넣는 부재. 옛날에는 목재를 잘라낸 것이므로 면의 나무라는 뜻으로 맨기라 불리우고 있음. 요즘은 발포 플라스틱재로 여러가지 크기로 시판되고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구자판에서도 맨기로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제가 기사였을 때는 라왕 소각재를 대각으로 잘라 섰었는데 단면이 고르지 않아 애먹었던 기억입니다만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재질과 규격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면기의 또 다른 역할이 있죠. 콘크리트 턱의 옆면과 윗면의 모서리에 면을 잡기 위해 면기가 좌우 거푸집에 수평으로 붙어져 있음. 면기가 콘크리트의 타설 위치를 표시하는 잣대 역할도 함. 면기를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타설하는 위치를 표시하려면 일정한 간격으로 못을 수평으로 박아둠. 이렇게 설명합니다. 면기는 대부분 삼각형으로 노출 콘크리트의 기둥이나 벽 또는 콘크리트 턱의 모서리에 설치해서 각을 죽여줍니다만 이와 유사한 매지보는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캐노피나 창틀 위 인방 등의 미적끼리 물 끊기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매지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던 공정은 역시 인조성 물갈기였습니다. 제가 기사였을 때는 인조성 물갈기가 바닥 마감의 대세였으며 도끼다시란 말은 일상에서도 널리 쓰였고 이 도끼다시에는 황동 줄눈대, 신주 매지보가 반드시 붙어 다녔죠. 면기의 연관어로 맨돌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맨돌이를 검색하면 모서리를 깎아 비스듬하거나 둥글게 마무리하는 것, 가공 방법의 하나로 각 부재에 알맞게 줄을 사용하거나 전용 공구로 깎거나 함, 각이 뾰족하지 않게 되어 다치거나 하는 것을 막는 외에도 뜻밖의 접촉에 의해 파손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자판에서 맨돌이를 이미지로 검색해보면 맨기를 사용해 콘크리트의 모서리를 죽이는 것도 맨돌이의 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맨돌이 타일도 검색되는군요. 제가 기사였을 때는 닭개왈이라고 말했던 대쪽 타일로 주로 코너 마감을 했었죠. 네이버에서 맨돌이로 검색해보니 이렇게 식자재 이미지들이 뜹니다. 무, 호박 등을 삶거나 찔 때 모서리가 물러서 망가지지 않도록 미리 모서리를 깎아둔다는데 이렇게 일상에서도 쓰이는 말이군요. 맨기와 연관어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맨기는 달리 바꿀 말이 없어서 면대, 면목으로, 맨돌이는 모접기, 못깎기, 면접기, 면깎기, 매지보는 줄눈대, 줄눈봉, 미주끼리는 물 끊기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7번째 시간으로 맨기란 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8번째 시간으로 가시메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시메란 철골 리베팅을 말하죠.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가시메를 검색하면 첫 번째,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리베스의 머리나 금속판 등의 끝을 두드려 찌부러뜨리는 것, 두 장의 함석판을 접어 마른 다음 서로 얽히게 해놓고 같이 한 번 더 접어 말거나 해서 밀착도를 높이는 작업, 이렇게 리베팅과 철판을 접어 연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와이어나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링 슬리브의 고리를 찌부러뜨려 압착하는 것 또는 그러기 위한 도구를 말함.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70년대 중반 서울의 구로공단이 조성될 때 현장에 기사로 나가서 처음 철골 공사를 보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H빔이나 고력볼트 등은 구경할 수도 없었고 대부분 앵글 트러스를 짜 올렸는데 대형 운반 장비들도 여의치 않아 현장 리베팅 작업이 많았죠. 리베팅 해머 소리도 요란했지만 공장 길이 한가운데 대장간 같은 가열로를 설치하고 코크스로 시뻘겋게 달군 리벳을 집게로 집어 수십 미터를 날리면 트러스 위의 2인 1조가 꼬깔로 정확히 받아 리베팅하던 광경은 거의 환상적이었던 기억입니다. 토목공사에서는
더 큰 위험이 따랐겠죠. 첫 번째 동경올림픽이 열렸던 60년대 초를 회상하는 블로그 일부입니다. 가시메 작업은 대단히 혹독한 노동입니다. 900 내지 1100도로 뜨거워진 리벳을 취급해야 하므로 하나라도 잘못되면 큰 화상을 입거나 부딪히는 곳이 나쁘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교의 가설 현장에서는 현장 접합 작업이므로 지상 높이 10m부터 100m를 넘을 듯한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므로 추락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베팅이 위험한 작업임을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가시메에 가위 교란 한자를 썼으며 야구 자판에서도 가시메로 이미지가 검색됩니다만 이 교가 일본 상용 한자에 나오지 않는 글자여서 그런지 요즘은 거의 가다카나 가시메로 쓰고 있군요. 가시메는 선택의 여지 없이 리베팅으로 바꾸어 쓰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리벳이 호력볼트 등으로 대체되어 이 말도 사라지거니 했으나 네이버에서 가시메로 검색해보니 아직 이미지들이 뜨는군요. 일상에서는 가방끈이나 가죽 공예 등에서 많이 쓰이나 봅니다. 가시메의 연관어로 하도메란 말이 있군요. 네이버에서 하도메를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뜹니다. 가시메와 비슷하면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네요. 신발이나 종이 끼우개 등에 끈을 끼우는 둥근 구멍으로 고리 모양의 철물이 붙은 것, 비둘기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나온 말,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둘기를 뜻하는 하토와 눈을 뜻하는 매의 합성어입니다. 하토메는 아일리시나 끈구멍으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하토메와 비슷한 발음의 하도메란 말은 톱니를 뜻하는 하와 멈춤을 뜻하는 도메의 합성어입니다. 자동차 바퀴의 귀에는 타이어 스토퍼를 말하며 일상에서 아직도 쓰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8번째 시간으로 가시메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9번째 시간으로 미즈몰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미즈몰이란 한마디로 물수평을 말하죠. 일본 백과에서 미즈몰이를 검색하면 측량 작업에 있어 기준이 되는 수평면을 정하거나 고저차를 재는 수준 측량을 가리키는 관용어, 에도 시대의 수준 측량으로는 각지의 한 면에 파놓은 긴 홈 속에 물을 부어 수평 기준면을 정했음. 이 수준기를 미즈몰이 다이라 부르고 수준 측량을 일반적으로 미즈몰이라 말했음. 현재에는 수면 대신 기포관식 또는 자동식 레벨이 사용됨.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기사였을 때 미즈몰이를 많이 써봤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나무에 홈을 파서 수평을 잡았다는 얘기죠. 이제 규준틀 설치에는 진화된 오토 레벨을 사용하고 실내에서는 수평기, 레이저 레벨기 등의 장비까지 등장합니다. 수직을 보기 위해서는 사계후리, 다림추가 필요했고 이건 역시 레이저 장비로 진화했습니다. 직각을 얻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를 소환해 오가네를 만들었었으나 이것도 트랜시스로 대체됐죠. 측량에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미즈몰이, 물수평, 물반 또는 수준기, 수평계. 미스몰이는 잘못 와전된 말입니다. 사계후리, 다림추, 사계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오간에, 큰 직각자, 사시간에, 목공, 곡자, 조기, 잣대, 메모리, 눈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09번째 시간으로 미즈몰이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본TV 2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0번째 시간으로 도발이란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발이란 말은 포나 옹벽 등의 거푸집에서 측압에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간격제 세퍼레이터를 말합니다. 도발이의 한자부터 한번 풀어봐야겠습니다. 동은 훈이 따로 없으며 음은 도로 읽히며 몸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몸통 동이고 동체, 구명 동이 등에 쓰이며 이 밖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입니다. 량은 훈이 도라는 뜻의 명사 하리이며 음은 료입니다. 우리 한자어로는 들보량이고 교량에 쓰입니다. 도발이는 도와 하리가 합성되면서 하리가 연탁되어 발이로 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야구자판에서 도발이로 검색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말하는 도발이의 이미지는 뜨지 않습니다. 일본 건축 용어 사전에서 도발이를 검색하면 터널의 측벽과 측벽 사이에 포로 보강되는 H형광이나 굵은 통나무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측압에 견디기 위한 기능은 같으나 토목에서는 스케일이 좀 더 큰 듯합니다. 스케일이 작은 보나 옹벽 등의 간격제는 하바도메 세파로 검색됩니다. 하바도메는 폭을 고정시켜준다는 의미이고 세파는 세퍼레이터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저도 기사였을 때 도발이란 말은 쓰지 않았고 하바도메라 말했습니다만 요즘은 하바도메란 말은 주로 철근 간격제를 말하네요. 야마도메는 흑마기를 말하죠. 흑마기 가시설에서 기리발이란 말은 버팀대를 말하며 한자를 이렇게 혼용해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발이도 도발이와 혼용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도발이가 이렇게 원예용으로 유실수의 가지 유인에도 쓰이는군요. 그 밖에 축도나 인쇄에도 도발이라는 전문 용어가 쓰이는군요. 이제 도발이는 간격제, 세퍼레이터로 바꾸어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발이 세퍼레이터라 써놓은 제품 박스는 이해가 됩니다만 조기 세퍼레이터라고 써놓은 박스는 어원을 찾을 수가 없군요. 조기가 일본어이면 틀림이 없는 듯한데 현장에서 쓰는 조기는 잣대를 말하므로 이 말과도 거리가 먼 듯한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군요.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110번째 시간으로 도발이란 말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1번째 시간으로 101번부터 110번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동영상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9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10번째 시간의 내용을 안내합니다. 건설 현장 용어 바로잡기 모아보기 9번째, 10번째 시간의 바로가기 링크입니다.